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버티고 버텨야 삶의 지혜가 쌓이는 법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다 보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처럼 위대한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바심과 성급함은 인생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서두를 때가 많다.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인생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다. 인생은 끈기와 회복력이 필요한 여정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인생에서 겪은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비바람을 굳세게 견뎌내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면 미래에 후회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눈앞의 것을 쫓느라 원대한 계획을 잊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서두르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쫓으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어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인내하게 함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과 고난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타협의 반복이다. 그러한 비겁함과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함부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구차하게 웃지 않는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부자일 필요도 없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가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많은 현자들이 이렇게 통찰했다. 가장 오래 간직된 부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내놓은 기부였다. 재산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쌓다가는 돈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진정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작은 일상에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자식은 곧 부모의 거울이다. 맹모가 이것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며 마침내 그곳에 거처했다.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다. 사귀는 벗들의 무늬와 무심코 뱉는 말의 결이 그를 말해준다. 사람의 허물은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쫓아 물든다. 허물을 보면 그가 인한지를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당당할 만큼 힘껏 노력한 후에야 운을 탓할 수 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어그러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어라.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천지는 변화하고 그 마음은 지극히 인자하다. 인자함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래서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지극히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다. 분노는 독한 술과 같아서 내가 분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집어삼킨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참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면 설사 세상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돕는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삶의 무게는 온전히 나의 것이지만 죽음의 무게는 가족들이 함께 지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벗을 위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 효도하는 사람됨을 가졌음에도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므로 도가 생겨난다.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받을 일이 없다. 살아온 세월을 맹신하면 축적한 내공이 편견이 된다. 일가견을 이룬 사람은 아이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어른이란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맨몸으로 범을 잡고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 않는다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 이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미루어도 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부지런함의 기본이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공부란 세월과 함께 쌓이는 주름과 같으니
배웠다면 몸에 새겨 일상에 드러내야 한다. 시 300편을 외우더라도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타인의 결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한다. 감수성은 지식이 아니기에 남에게 귀 기울이는 태도로 나타난다. 사람이 어질지 못한다면 예를 지켜서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면 음악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예의는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군자는 곱자를 바로재듯 타인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나 자신이다. 의심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야 한다. 도끼를 잃어버리니 이웃집 아이가 의심스러웠다. 도끼를 찾은 다음 이웃집 아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아이 같지 않아 보였다. 앞서 소개한 글은 다산 어른의 하루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요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몇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세상사 일들은 대부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누가 더 결승선을 빨리 통과하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에서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지쳐버리고 만다. 삶을 살아갈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조급한 마음이 도리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하다. 어린 나이에 좋은 직업을 갖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좋은 일이 화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은 복이 되기도 한다.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실은 안 좋은 일이었을 때도 있다. 옆에 친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굳이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말 어려운 시련이 내게 닥쳐온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만큼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나를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만큼은 나를 아껴줘야 하고 매 순간 보듬어줘야 한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나고 나를 죽이는 것도 나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줏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중심이 단단히 잡혀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풍파가 찾아와도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굳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약용 그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단연코 어른에 관한 대목일 것이다.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과연 진정한 어른인 것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 정약용은 진짜 어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말하고 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말만 곧잘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 아닌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약용은 말만 많은 사람은 진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깊이 새겨두고 있어야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뽐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설령 그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 한들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좋지 못한 자세다. 입으로, 말로 자랑만 하기보다는 행동과 세월로 입증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가 부자일 필요도 없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과거의 현인이었던 정약용의 주옥 같은 말과 이야기들을 뼈에 새기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또 인간관계를 맺으며 여러 경험을 쌓은 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관계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성공의 길이 이미 막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뜻밖의 기회는 결국 오게 되어 있다. 셋째로, 바른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 넷째로, 진정한 어른이라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한순간의 노여움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버티고 버텨야 삶의 지혜가 쌓이는 법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다 보면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처럼 위대한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조바심과 성급함은 인생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서두를 때가 많다.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인생은 속도의 게임이 아니다. 인생은 끈기와 회복력이 필요한 여정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인생에서 겪은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비바람을 굳세게 견뎌내면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면 미래에 후회할 수 있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는 눈앞의 것을 쫓느라 원대한 계획을 잊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서두르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쫓으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고난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준다. 어른이 단단한 까닭은 겪어온 무수한 고난을 주름에 갈무리했기 때문이다.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인내하게 함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든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며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근심과 고난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타협의 반복이다. 그러한 비겁함과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함부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구차하게 웃지 않는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부자일 필요도 없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가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많은 현자들이 이렇게 통찰했다. 가장 오래 간직된 부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내놓은 기부였다. 재산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쌓다가는 돈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진정 돈에서 자유로워지면 작은 일상에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자식은 곧 부모의 거울이다. 맹모가 이것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며 마침내 그곳에 거처했다.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다. 사귀는 벗들의 무늬와 무심코 뱉는 말의 결이 그를 말해준다. 사람의 허물은 그가 어울리는 무리를 쫓아 물든다. 허물을 보면 그가 인한지를 알 수 있다. 스스로에게 당당할 만큼 힘껏 노력한 후에야 운을 탓할 수 있다. 먼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어그러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꾸어라.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천지는 변화하고 그 마음은 지극히 인자하다. 인자함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그래서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위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만 못하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지극히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다. 분노는 독한 술과 같아서 내가
분노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나를 집어삼킨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성을 내는 것은 쉽다. 참고 넘기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마음의 중심을 곧게 세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섬세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라면 설사 세상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돕는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삶의 무게는 온전히 나의 것이지만 죽음의 무게는 가족들이 함께 지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벗을 위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으로 세상은 평안해지기 시작한다. 효도하는 사람됨을 가졌음에도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군자는 근본의 힘을 쓰므로 도가 생겨난다. 효제는 인의 근본이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면 원망받을 일이 없다. 살아온 세월을 맹신하면 축적한 내공이 편견이 된다. 일가견을 이룬 사람은 아이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어른이란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무모한 용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맨몸으로 범을 잡고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 않는다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 이를 이루는 사람과 함께하겠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미루어도 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부지런함의 기본이다.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공부란 세월과 함께 쌓이는 주름과 같으니 배웠다면 몸에 새겨 일상에 드러내야 한다. 시 300편을 외우더라도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서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타인의 결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한다. 감수성은 지식이 아니기에 남에게 귀 기울이는 태도로 나타난다. 사람이 어질지 못한다면 예를 지켜서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어질지 못하다면 음악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소통은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고 예의는 나를 대하듯 타인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군자는 곱자를 바로재듯 타인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나 자신이다. 의심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야 한다. 도끼를 잃어버리니 이웃집 아이가 의심스러웠다. 도끼를 찾은 다음 이웃집 아이를 보니 도끼를 훔친 아이 같지 않아 보였다. 앞서 소개한 글은 다산 어른의 하루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요즘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몇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세상사 일들은 대부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누가 더 결승선을 빨리 통과하느냐의 싸움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에서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금세 지쳐버리고 만다. 삶을 살아갈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조급한 마음이 도리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다산 정약용은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하다. 어린 나이에 좋은 직업을 갖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좋은 일이 화가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은 복이 되기도 한다.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사실은 안 좋은 일이었을 때도 있다. 옆에 친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굳이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말 어려운 시련이 내게 닥쳐온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만큼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나를 함부로 헐뜯고 비난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만큼은 나를 아껴줘야 하고 매 순간 보듬어줘야 한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나고 나를 죽이는 것도 나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줏대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중심이 단단히 잡혀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풍파가 찾아와도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굳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약용 그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단연코 어른에 관한 대목일 것이다.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누가 과연 진정한 어른인 것일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진짜 어른일까? 정약용은 진짜 어른은 이런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말하고 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낮은 목소리에 단 한마디를 담아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말만 곧잘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른이 아닌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행동보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약용은 말만 많은 사람은 진짜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깊이 새겨두고 있어야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더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뽐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설령 그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 한들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좋지 못한 자세다. 입으로, 말로 자랑만 하기보다는 행동과 세월로 입증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모두가 부자일 필요도 없다.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과거의 현인이었던 정약용의 주옥 같은 말과 이야기들을 뼈에 새기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또 인간관계를 맺으며 여러 경험을 쌓은 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관계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성공의 길이 이미 막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뜻밖의 기회는 결국 오게 되어 있다. 셋째로, 바른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 넷째로, 진정한 어른이라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분노는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한순간의 노여움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모님과 가족에게 가장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다.